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토해고지음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삶의 가치를 생각할 때,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때 등 단어 속의 의미를 담아 위로와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건네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함. 뭐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짙어야 노력에 탄력이 붙고 더 힘있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물론 노력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깊은 만큼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계기. 사람은 날 때부터 타고난 환경이 있으나 대체로 외부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계기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나 운명을 바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삶을 온통 흔들어 놓는 엄청난 계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비 효과처럼 아주 작은 날개짓 한 번이 태풍이 되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러니 나를 변하게 할 계기의 크기는 중요치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계기로 만들어낼 변화의 크기입니다. 과거.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도치 않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상처 입고 넘어진 채 그대로 주저앉아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과거만 돌아본다면 내일도 오늘과 다를 바 없는 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현재 불완전한 존재인 나를 인정하고 과거를 발판 삼아 옳은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과거는 내가 살아온 길이고 미래는 내가 살아갈 길입니다. 권태로움. 새로운 것에도 언젠가는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익숙함은 단조로운 일상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권태가 찾아옵니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상태가 신경 쓰이는 것 없이 평안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공연스레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늘 그렇듯이 이런 불안은 어떤 강박에서부터 시작되어 스스로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권태로움은 언제나 삶의 곁을 맴도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새로움이 가끔씩 부는 세찬 바람이라면 권태로움은 있는 듯 없는 듯 잔잔하게 불고 있는 미풍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잠잠해졌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처럼 지금 권태롭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삶은 권태와 실증 그리고 새로움의 탐색과 추구를 반복하는 과정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이런 굴곡이 없다면 삶은 그야말로 몸이 건조할 것입니다. 여태껏 우리는 수많은 권태에 길들여져 왔고 그 미동 없는 시간 속에 몸을 잠시 웅크린 채 쉬어가기도 하며 다시 새로이 도전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권태로움 또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휴식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긴장의 역설,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 사고나 재해는 어느 날 우연히 발생하지 않으며 그 이전에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틀어지거나 뜻밖의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분명 크고 작은 징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싶은 불안, 왠지 좀 찜찜한데 싶은 상황, 그러나 익숙한 현재에 머무르고 싶은 안일한 마음이 이런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막상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뭐 괜찮겠지 싶은 안일함,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현실 회피 등이 사실은 나의 바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삶은 평온과 불안 그 사이에 있습니다. 과도한 긴장은 스트레스를 유발해 생활에 지장을 주지만 반대로 나사가 풀린 것처럼 해이해져 버리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시련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평온과 불안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떨어지지 않으려면 긴장을 풀고 바람에 몸을 맡겨야 할 때와 긴장의 고삐를 꽉 쥐고 빨리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태도야말로 우리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길, 혼자 걷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길이든 우리는 그 길의 모든 과거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걸어가 준 사람이 있어 외롭지 않고 나중에 걸어올 사람이 있어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길 위에서 만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만치 겁도 많아집니다. 반면 더는 떨어질 곳이 없는 사람은 용감해집니다. 방향성, 전력으로 질주해도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이나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거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노력하면 되는 문제겠지만 애초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면 그동안 노력이나 시간을 허비해버린 셈입니다. 어느 때보다 속도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속력을 내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빠른 길이 어디인지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조급한 마음에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차라리 조금 쉬어가며 주변 풍경도 즐기고 길도 찾아보면서 시야가 트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변화라는 단어를 너무 거창하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작은 변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성찰, 만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면 남들이 판단을 내리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대로 살아가다가 빈 껍데기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음악을 틀고 명상을 하든 인간의 내면 심리에 대해 알 수 있는 심리학 책을 읽든 내 진짜 마음을 마주할 의지가 생긴다면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을 해보는 것입니다. 미처 깊이 생각해 볼 틈이 없어서 그 순간에는 그냥 흘려보냈지만 어쩐지 마음에 남아있는 일들,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의 과정, 제대로 아물지 못한 채 흉터가 남아버린 상처, 세상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의 갈등과 조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나, 겉모습 아래 감춰져 있던 모든 자아를 하나하나 세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됩니다. 습관,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지금껏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어떤 행동에는 습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듀크 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중 40%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과 인생, 운명까지도 습관은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쌓아온 인격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쁜 습관을 버린다면 미래의 나는 분명 다른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의미, 남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중요할 수 있고 반대로 모두가 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다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일이든 물건이든 피어오르는 여러 감정을 포함해 그 어떤 것이든 내게 의미가 있어야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희생을 무릅쓰고 헌신하거나 난관에 봉착해도 개의치 않고 노력하는 것은 그만큼 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내가 보기에 무의미한 일에 진을 빼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함부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절 누구에게나 자신에게만 소중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내. 신은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을 준다지만 어떤 역경이든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잠깐 기대어 앉는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를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만 않는다면 시간이 흘러 영원히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이 순간도 지나가고 이전보다 단단해진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한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생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롤러코스터처럼 고난과 극복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하락의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든 버텨내야만 다음이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절제. 끌어오르는 것들은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가라앉혀야 합니다. 머리를 뜨겁게 만드는 분노가 그렇고 몸과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술이 그렇습니다. 끌어넘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부터 구와 지문이라 해서 입은 재앙의 문이니 말을 내뱉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상대방이 받아줄 수 없는 마음은 흘러 넘치기 전에 조금씩 걷어야 합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넘친다면 거둘 줄도 알아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말하고 표현하고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절제의 미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 쉽습니다. 가끔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게 된다면 이만하면 됐다, 이제 충분하다라고 되뇌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충전. 우리 몸에도 매일 충전이 필요한 배터리가 있습니다. 제때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이 되어버립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갑자기 쏟아냈을 때는 더 빨리 배터리가 닳아버립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한 기분이 들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방전 위기라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무기력한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며 이미 힘든 나를 또 채찍질하기보다는 잠깐이라도 편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편이 낫습니다. 충전이란 캐리어를 끌고 여행을 떠나고 레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창밖에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을 정리정돈할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이 책을 읽는 동안 자신에게 꼭 필요한 단어를 하나씩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